한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 군사적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위력이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좀 발사했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거리가 490k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 사거리를 그냥 그대로 발사했다라고 봤을 때 네. 북한이 발사했을 미사일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렇게 앞쪽에 탄두부가 있고 중간에 유도 장치, 그다음에 산화제, 연료 탱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 미사일인데 이 스커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세 가지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km짜리의 스커드 B형, 그다음에 사거리 500km 정도의 스커드 C형, 그다음에 그 사거리가 700에서 혹은 1000까지 이제 가깝게 되는 스커드 D 혹은 ER이라고 분류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사한 것은 만약에 그냥 키로대로 발사했다면 역시 스커드 C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작년에도 이 훈련을 시작을 했을 때,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했을 때 작년 2014년 3월 3일입니다. 이때도 북한이 제일 먼저 미사일 발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스커드 C형으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거리는 거의 한 300km 정도까지 되는 미사일이긴 한데요.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실제로 그 거리를 좀 줄여서 발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특히 여기는 한 1톤 이상의 이제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어서 네. 핵 탄두를 장착하게 되면은 아마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서 발사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 한미 훈련 시작하자마자 항상 이제 쏴왔습니다. 네. 쏴서 무슨 의미로 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양옥 박사님 말씀했듯이 490km 나가면 단거리 보긴 힘들고 아주 중거리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남포에서 쐈으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해군 함정 군함들이 미군에서 들어올 때 부산항을 기착점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항상 부산항이 기착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부산까지 그 해군 함정 미군 해군 함정들이 들어온 부산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단 두 발 쐈지만 한 5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 쏘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 미사일하고 좀 달라진 것이 상당히 종밀화됐어요. 종밀화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 남포에서 쐈는데 이 남포에서 북한 대륙을 넘어가는 걸로 쐈거든요. 그러면 잘못 이게 하다가는 자기 땅에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00km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내륙에도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년부터 지금 내륙에서 뭐 순천이라든가 숙천이라든가 이런 내륙 깊이에서 쏘고 나는데 이번에 네. 남포에서 쐈다는 것은 가로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그만큼 위험 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의 기술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예.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자, 지금 일단 이 스커드 미사일 하나만 하더라도 이 미사일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이 정밀도가 한 거의 900m, 450에서 900m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네. 900m는 거의 1km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는 정밀하지 않죠. 곳이 이제 1km 굉장히 정도 넓죠.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 북한의 이 시범 양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 탄도 부위 같은데 유도 부위에 GPS 장치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는 한 100m 이내 정도, 150m에서 아주 정확할 경우는 50m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기술력이 향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사일 자체는 근데 아무리 지가 정밀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커드 C형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미사일인데 이게 어떤 거는 300km 날아가고 어떤 건 500km 날아가려면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두의 중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만약에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은 네. 그거는 거의 탄두가 1톤을 거의 다 쓰는데 거기에 만약에 핵을 장착해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있다 한다면 그거를 장착해서 우리가 보통 핵 시나리오에서 생각하는 게 수도권의 떨구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남부 지역에 남부에 아까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 정확히 해주시면 남쪽에서부터 계속 병력이 증강돼 내려오는데 그쪽에 만약에 핵을 투발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좀 타격 체계를 선제 타격 체계와 그다음에 이 미사일 중고도 이상의 요격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런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또 북한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번 이 훈련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북침 연습이다. 특히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한 연습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방어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이제 생각될 때는데요. 팀 스피리트란 7함대가 총동원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질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보다 뭐 7함대가 다 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동원되진 않지만 항공모함 한 대만 들어와도 거기에 이제 뭐 스텔스기라든가 아니면 그 전략 핵폭기 B-52 폭격기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협을 해. 그런 거에 방어에 왜 필요하냐. 스텔스 B2 같은 경우는 이 방어용으로 보겠냐. 네. 이건 자기네를 정말 이자 정밀 타격하는 거 타격할 수 있는 또 북한 수뇌부를 정밀 뽕꽃하는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훈련에 참가한다면 최종의 그러니까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전투함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방어를 하려고 들어오냐.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 그렇게 하다가 불의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해오는데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수리 연습 끝날 때까지 도발이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사례 당장 보시죠. 왜냐하면 작년 사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전까지는 이렇게 키리조브 훈련하고 한미 연합 세력이 나와 있으면은 북한이 무서워서 옴짝달싹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 로켓이라고 해서 재고탄이긴 하지만은 이걸 거의 70발 가까이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이 좀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자신들이 긴장을 높이고 해서 저 대한민국이 알아서 나가 떨어지고 겁나서 훈련을 하지 않겠거니라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어떤 로켓 발사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리졸브 4리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서해 5도 쪽에서 거의 500발 이상의 탄을 쏘면서 그 3월 13일, 31일이었죠. 이때 엄청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 훈련을 이 키리졸브나 포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간에 겹치게 할 가능성도 뭐 약간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도발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무언가를 꺼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상황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군부 상황이 공급이라든가 부식물 공급이라든가 이제 그 배급 공급이라든가 군 장교들까지 그러니까 북평양시를 제외한 지방군은 지금 한심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막 용량시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 군대 가지고 전쟁하겠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부대에 힘을 실어주려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면서 군부대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예. 자 우리 뭐 이런 미사일이 있고 뭐 BCD 같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도 미사일 있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강력한 훈련을 해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황병서를 2인자로 호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국 확대회에서 2월 19일 날이죠. 이 정치국 확대회하고 당주한위 군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당주한위 군사위원회는 바로 인사 문제를 하는 데입니다. 인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당주한위 정치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당주한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아마 황병서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시키지 않았어 임명하지 않았을까. 말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면 최령이보다 앞설 수 있죠. 당주한위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이면 지금 가장 소열이 높은 것으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고 정치국 위원이면 최령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표났기 때문에 최령이 바로 다음에 떨어졌지만 이제 거기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발표됐다면 최령이 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네. 다시 선군 정치를 이제 선군 정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부 수장을 가장 그 권한이 있는 황병서를 차수 아닙니까? 네. 인민무력부에서 차수는 오직 황병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군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또 지금 반미 항전, 그다음에 그 대미 송전을 선포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아마 김정은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도 하나 갖고 오시긴 하셨지만 배가 한 척이 들어옵니다. 연안 전투함, 예. 포스워스호 어떤 배입니까? 예, 지금 보시는 지금 이 배가 네. 그 포스워트함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프리덤급이라는 그 새로운 그 함의 연안 전투함이라는 그런 함입니다. 네. 보통 이제 미군 배들이 보면 굉장히 큽니다. 네. 한 이제 10,000톤, 뭐 7,000톤, 8,000톤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배인데 네. 사실 놀랍게도 이 배는 굉장히 좀 작은 배입니다. 그러네요. 크기가 뭐 사실 이제 뭐 크기가 작기도 작지만은 이 탑승하는 인원도 한 거의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조그만 배를 갖고 온 게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냐. 어떻게 보면 되려 이
대북 준비 태세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걱정할 수가 있는데 이 함의 목표는 전혀 틀립니다. 보시면은 뒷 갑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갑판에서 이 헬기들 굉장히 대형 헬기들이 뜨고 내리면서 작전을 할 수 있고요. 이 헬기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은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천안함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사건 같은 때 보면은 결국 이 연안에서 잠수함 탐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기뢰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륙 작전에서 공격을 하거나 하려면 기뢰가 굉장히 문제인데 네. 그런 기뢰 제거를 하는 소해 작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그러면 이 배가 또 왜 왔느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배에서 특수작전부대, 상륙부대나 특수작전부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륙함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소형 함정이지만은 네. 여기서 상륙부대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해병대처럼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실은 상륙함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맣고 빠른 배가 왜 가냐. 결국 이것은 북한의 그 주요한 핵시설을 우리가 점거를 하거나 네. 혹은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할 때 이때 활용하기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작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라든가 네. 혹은 아니면 이제 그 핵 제거 작전 이런 거에서의 그 발진 기지로서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거 보면 이제 북한에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모험을 한다든지 뭐 네. 소해 오도 중에 백년도라든가 뭐 연평도 같이 또다시 폭격을 하던가 뭐 점령을 시도한다면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가장 수뇌부를 장악하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저런 배가 들어오니까 우리 수뇌부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냐. 이제 막 거기서 반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배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긴장되겠죠. 혹시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선군 정치로 선회한 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정말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핵실험 카드는 어떨까요?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당장 핵실험 한다는 것보다 이제 군사훈련을 기간이 끝나면 네. 이제 이 키리졸브라든가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거의 더 이상 이제 우리 남북관계가 조금 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지 뿌리지 말라는 전단지는 못 뿌리지 않고 있는 거고 한미 군사훈련 그만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고 독수리 훈련이 끝나게 되면 남북관계가 해빙될 수도 있고 다시 좀 북한이 유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카드는 바로 핵실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강명도 교수, 양옥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